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한때 시장의 중심 이슈였던 그렉시트와 브렉시트, 이제 투자자들 여러분 기억 사이에서 많이 멀어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브렉시트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슈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얼마나 더 진전되어야, 얼마나 더 윤곽이 나와야,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철진한 이야기처럼 조금 희미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핵심 이슈,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다음 달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을 고려했을 때 협상의 기조는 유지한 채 협상이 장기화되고 타결이 미뤄지는 방향 쪽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양 국가의 입장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라,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말라,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도화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행에 대한 프로세스 역시도 공식화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모든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미국산 제품의 구매는 실제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 합의 문구는 양국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어디까지 더 싸울 수 있을까요? 현재 자존심 싸움과 실리 싸움에 나서고 있는 중국. 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경제, 체력, 펀더멘털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위안화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체력, 즉 외환 보유고를 갖췄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의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에는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 위안화 안정에 따른 비용이 혹 크게 된다면 중국은 무역 협상에 좀 더 속도를 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게 만들도록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 차례 비용을 지불했었는데요. 바로 지난해 8월입니다. 키움증권의 설명 함께 보시죠. 한때 4조 달러 수준에 육박했었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3조 1천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해 8월에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대폭 절하 고시한 이후에 위안화의 약세가 굉장히 가팔라졌었습니다. 이때 이 인민은행 쪽에서는 이러한 위안화 표시 자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달러 매도에 나섰고요.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7천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지불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위안화의 자산이 유출되게 되고,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통화정책이라든지 또 내부적인 내수시장 강화의 정책들의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위안화 환율이 7위안선을 넘어가게 됐을 때 위안화의 자산의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당국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액션을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은행이 어제 장중에 과도한 환율의 움직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고요. 장 마감 직전에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 상승을 저지하는 모습.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1,200원 선에서 저지선을 마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인민은행 고문이 위안화 환율 7위안 수준을 트리거 포인트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를 넘어섰을 때는 중국의 손해가 크고 이익은 작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지난 15일 인민은행은 이러한 위안화의 흡수를 위해서 홍콩에서 중앙은행의 채권을 발행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다시 한번 위안화 채권의 발행 계획을 언급하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위안화의 약세 속도와 무역 협상의 속도가 연계성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인대를 통해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들을 조금 볼 텐데요. 대규모 감세 정책에 나서는 한편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 1분기에는 지준율 인하에 나서게 되면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를 촉진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은행권의 대출이라든지 사회 융자 총액이 반등하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사회 융자 총액 같은 이 정부 쪽의 유동성 지표의 강한 반등이 GDP의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민간 기업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하이힐드 채권 가격에 대한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징후들 때문에 하반기에 GDP의 반등 시그널, 반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대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책 이벤트로 다음 주목할 것 보시죠. 일단 FOMC 의사록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6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시카고 연준 컨퍼런스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통화정책 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자리인데요.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2%라는 수준을 목표로 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예를 들면 물가 레벨 목표제라든지 평균 인플레 목표제 같은 새로운 형태의 타겟 인플레가 제시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 확장기 때 물가가 2% 이상까지 가는 것을 연준이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플레의 목표가 바뀐다는 이러한 점에 따라서 2% 부분까지 갔을 때 이거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연준에서 판단했을 때는 또 금리를 인하하는 식의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차트로 보시죠. 코스피 2050선 이틀째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FNF, LGU 플러스, 오이솔루션인데요. 이들은 중국발 이슈와 연관성이 있고 이들의 추세가 오늘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FNF입니다. 1분기 MLB 브랜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는데요. 1,0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따이공들이 화장품 말고도 MLB 신발이라든지 모자 같은 것들을 사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중국 내 MLB 브랜드의 성장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6월부터 중국 T몰에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FNF의 2분기 실적은 사실상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주가는 13% 이상 빠지면서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NF 올해 들어서 이미 주가가 140% 상승을 했는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타난 종목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U 플러스입니다.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지난해 7월 수준으로 주가가 되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새벽에 언론사의 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의 반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U 플러스를 지목하면서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코멘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화웨이를 한국 내에서 전부 아웃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중국 쪽의 입장을 의식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LGU 플러스의 주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요. 다음은 광트랜시버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오이솔루션의 주가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23%까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다가 장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으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움직임, 현재는 6%까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길게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올해 내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 추세에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